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EBS와 어떤 문제들이 연계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EBSI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의고사 들어가 보시면 왼쪽 탭 중에 연계내역 분석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전체 과목에 대한 EBS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을 내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문항이 공통에서 12문항,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각각 3문항씩 해서 총 15개의 문항이 연계가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당연히 풀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수능 완성까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한다면 결국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충분히 쌓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엔제라든지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었을 때 더욱더 그 효과가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는 실전 모의고사 푸네, 엔제 푸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필요한 것들 잘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연계가 되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모의평가 6번 문제와 수능 특강 39쪽의 유제 5번 문제가 서로 연계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자, 문제 구조 보시면은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서는 주기를 먼저 써주고 최대값이 2다. 자, 모의평가 문제에선 최대값이 8이고 주기가 파이이다. 그래서 결국엔 숫자만 바꿔놓은 형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수능 특강 39쪽에 나와 있는 유제 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해결했다면은 결국 모의평가 6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의평가 7번 문제와 수능 특강 35쪽의 유제 7번 문제. 자, 지금 보시면은 시계 구조 잘 보시면 모의평가 문제 나온 거 5x제곱 더하기 xfx, 5x제곱 빼기 2xfx. 그래서 약간 숫자만 바꿔놓은 형태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도 f3이 2, f'3이 1. 자, f2가 3, f'2가 1. 자, 그랬을 때 g'2, g'3은. 그래서 결국 얘도 이 문제를 내가 잘 해결했다면 모의평가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서 모의평가 8번 문제와 수능 특강 41쪽의 유제 7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각변환하는 거, 탄젠트에 대한 각변환, 그 다음에 코사인에 대한 각변환 두 가지를 수능 특강에서 물어봤다면, 모의평가에서는 사인에 대한 각변환을 통해서 얘가 사인 세타가 되고,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양수가 된다 라는 거니까 결국 코사인 세타도 양수값을 가지게 된다 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보다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이 부분에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다 정도만 떠올리실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9번 문제와 수능 특강 74쪽의 유제 7번. 자, 이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 풀이 영상에서도 이 문제가 연계됐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생각을 한 이유가 함수가 주어져 있고 2차식,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더하기 1의 fx 적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fx 적분.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여기가 등호로 나와 있는데 실제 모의평가 문제에서는 그냥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준 형태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 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똑같이 적용해서 풀어낸다면 이 문제가 똑같이 쉽게 풀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항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적분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10번 문제와 수능특강 31쪽의 3번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면 교점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수능특강 문제에서는 밑은 주고 요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근데 모의평가 문제에선 밑이 미지수고 진수가 숫자로 주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 A라고 하는 교점이 Y축 위의 점이 됩니다. 자, 여기가 A가 Y축 위의 점. 얘도 마찬가지로 Y축 위의 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X축과 만나는 점 B, X축과 만나는 점 C. 자, 여기서도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X축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BC라고 하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수능특강 문제에서 여기까지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얘가 정삼각형이 되려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 돼야 돼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은 요 모의평가 문제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그래서 요 부분도 같이 떠올려 주시면은 요 모의평가 문제 10번이 어렵지 않게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11번 문제와 수능특강 61쪽의 유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의평가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이 순간 당황할 수는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고, 자, 이 수능특강 문제를 보면서 출제진들은 t가 1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는 걸 너네가 연습했지?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t는 1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를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 그 다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 대한 내용, 요 두 가지가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속도, 가속도 단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의 의미,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속도가 일단 0이 되어야 하고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까지 같이 좀 알고 있었다면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13번 문제와 수능특강 수학2의 93쪽 3번 문제. 자,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형태를 보시면 결국에는 뭐 위아래가 바뀌어 있고 얘는 3차 함수였고 얘는 2차 함수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A, B, C 3개의 영역, S1, S2, S3 3개의 영역이고, 자, 여기에서는 수능특강에서는 조금 더 조건을 복잡하게 줬어요. 이 S1은 S2 더하기 A제곱은 그 다음에 이 S3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S2 더하기 A제곱이 이 S1 더하기 이 S3와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니까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항에서 S1 빼기 S2 더하기 S3가 된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요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0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학습했으면 이 13번 문제를 풀면서도
얘는 내가 a 빼기 b 더하기 c의 형태가 될 거니까 결국 이 b를 이항해 주시면 a 빼기 b 더하기 c가 0이 된다라는 형태의 식이 되니까 0부터 k까지 그냥 한 번에 적분해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수능 특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기출 문제들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여러 가지 풀어 보신다면은 결국 이런 넓이들을 구할 때 내가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의 적분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a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모의평가 14번 문제와 수능 특강 수학원의 61쪽 4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문항의 구조를 보시면은 일단 그림의 형태가 두 가지가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자, 요 변에 대해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하나 잡아줬고, 또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잡아줬습니다. 2대1, 1대2, 그래서 두 가지 점, P랑 Q를 잡아줬고, 자, 여기에서는 중점을 P,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BC라는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중점 P, 그 다음에 5대1 내분점 Q,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1대1대1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었다면 여기도 결국 3K 대 2K 대 K가 된다 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PBQ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자, 이런 문제고, 지금은 이 전체 큰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거꾸로 여기에서는 큰 삼각형에서부터 작은 삼각형으로 우리가 각을 좁혀 나가면서 길이들을 하나씩 구해 나가는 상황이라면, 자, 지금 여기에서는 요 작은 삼각형에서부터 길이들을 하나씩 찾고 각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찾으면서 이 전체 큰 삼각형에 대한 정보까지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인 법칙 당연히 들어갈 거고 코사인 법칙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 PBQ에 대한 외접원을 구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 라고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그것을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랑 모의평가 문제랑 기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구조 자체는 비슷하다. 그래서 다만 반대로 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모의평가 16번 문제와 수능 특강 30쪽의 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로그 방정식 푸는 문제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모의평가 17번 문제, 수능 특강 68쪽의 유제 1번 문제.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부정적분 관련한 문제니까 사실 수능 특강에 연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16번과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함수의 활용 단원, 그 다음에 부정적분,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당연히 개념 공부하면서 충분히 해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의평가 18번 문제와 수능 특강 88쪽의 4번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그냥 시그마, 거듭제곱근의 합,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6번, 17번, 18번 문제는 꼭 수능 특강 연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어야 하는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극대값을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을까를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 자, 이 문제에서는 얘를 가지고 미분해서 f'x가 0이 되는 x의 값 찾아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f'x가 0 되는 값 찾아줄 겁니다. 자, 다만 수능 특강 문제보다 함수식이 훨씬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굳이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좀 잘 알고 있다면,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되고
2대 1의 비율이 된다라는 이러한 특징들을 좀 알고 있다면 사실은 미분도 할 필요 없고 금방 답이 나오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3차 함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놓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냥 극값을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공부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과목의 연계 내용들이고, 자, 이어서 각 선택 과목별로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연계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25번과 수능 특강 20쪽의 예제 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 다항식의 곱이고, 그때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 여기서는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x의 개수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되었다면 수능 모의평가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모의평가 26번과 수능 특강 39쪽의 8번 문제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이가 있다면 얘는 모든 카드가 다 다른 숫자가 나와 있고, 얘는 같은 숫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얘는 두 수 중 적어도 하나가 6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는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도록 하자. 그러면 얘는 바꿔 말하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여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적어도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6건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었던 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도 얘를 내가 6건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수능 특강 문제보다 훨씬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2랑 4가 같은 카드라서 조금 따져야 될 것들이 있지만, 이건 어차피 다 다른 카드들이니까 그냥 바로 뽑기만 해서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모의평가 27번 문제와 수능 특강 10쪽의 3번 문제. 자, 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문제를 풀면서 7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7명을 다 안 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4명만 선택해서 안 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4명을 선택해서 안 친다 라고 하는 요 개념, 7명 중에 4명을 어떻게 선택하지? 그러면 일단 4명을 선택하고 나열하자, 요 아이디어가 그대로 여기로 와서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총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포함하자. 그래서 5명의 학생을 선택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남학생이 5명이 있으니까 5명 중에 4명 남학생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학생 3명 중에 1명을 또 뽑아줘야 돼, 이런 케이스와 그 다음 남학생만 5명 다 뽑아도 돼 라고 하는 케이스를 각각 나눌 수 있느냐까지도 물어보는 거라서 수능 특강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만, 여기에서 4명을 선택하는 경우를 어떻게 뽑았니? 라는 것을 똑같이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미적분 문제입니다. 자, 모의평가 25번 문제와 수능 특강 20쪽의 2번 문제인데, 자, 요 문제 보시면은 쭉 문제 살펴봤을 때 거의 똑같은 구조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긴 상수 A인데 양수 A로 바꿔줬고, 요식의 형태 거의 유사하게 왔고, 그 다음에 S로 수렴할 때 A 더하기 S의 값은 A 더하기 S의 값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내신 준비할 때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형태의 문제와 유사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정도로, 그냥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도 없이 그냥 숫자만 바뀌어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의평가 26번 문제와 수능 특강 50쪽의 7번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간을 수능 특강에서는 줬지만 얘는 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x의 역함수 gx, fx의 역함수 gx, g'a가 3분의 1일 때 a 더하기 fg'a,
G'A가 8분의 1일 때 A 더하기 F G'A의 값. 그래서 결국 얘도 그냥 숫자만 바뀌는 문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문제에서 얘 어떻게 내가 풀었었지 한다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거고, 다만 여기가 이제 함수식이 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역함수의 미분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요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의평가 27번 문제와 수능 특강 35쪽의 7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 쭉 보시면은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 여기 삼각형, 여긴 사각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지금 문제 상황 보시면은 F세타라고 하는 넓이를 구해 줄 거고, 그 다음 어떤 걸 내가 찾아야 되냐면 AP 대 BP가 2대1, AP 대 BP가 2대1. 자, 여기도 마찬가지 AP 대 BP를 안 그려줬지만 BP가 1대 3이 되게 하는 세타의 값을 A라고 할 때 F'A를 구하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냥 숫자만 바꿔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숨겨놨지만 BP라고 하는 선을 내가 그리는 걸 숨겨놨지만 얘가 수직이 돼, 여기에서 내가 수직이 되는 걸 알았어 라고 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충분히 문제를 쉽게 해결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비교를 해서 보신다면은 결국에는 요 문제 유형과 요 문제 유형이 그냥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물어본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EBS 수능 특강과 6월 모의평가 문제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이런 거 내가 수능 특강 굳이 안 풀어봤어도 풀 수 있는데 라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정말 수능 특강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 연계율을 체감하기가 사실은 쉬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시면은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똑같은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은 30개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이미 내가 어떻게 풀어갈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시간, 이런 계산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은 줄여볼 수 있을 거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수능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다 완벽하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엔제라든지 뭐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더 쌓아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엔 가장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 꼭 잘 복습하시고 수능까지 끝까지 잘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